장미애 씨 맞으십니까? 오늘 새벽 한강 반포지구 인근에서 신원불명의 남성 한 분이 투신을 시도하려다 시민의 신고로 구조되었습니다. 현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남자,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기적처럼 움트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하루 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독고탁은 텅 빈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에서 쫓겨난 늙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책상을 정리하던 중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풋풋했던 아내 장미애,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세리가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젊은 날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무엇을 잃어버린 채 여기까지 달려왔나. 그의 나지막한 독백은 뒤늦게 찾아온 깊은 회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독고탁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딸 세리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어색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빠. 말씀하세요. 나중에 너도 자식 낳아보면 이 아빠 마음 알게 될 게다. 너처럼 예쁜 딸 자식을 세상 어느 웬만한 놈한테 선뜻 주고 싶겠냐? 세리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버지의 서툰 방식의 허락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에게 상처만 주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에 세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울긴 왜 울어? 가서 그놈한테 전해라. 내 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나게 하면 내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츤데레 같은 아버지의 말에 세리는 울면서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와락 안겼습니다. 독고탁은 어색하게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굳어있던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리는 아버지의 품에서 벅찬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독고탁은 호텔에 머물고 있는 장미애에게 연락해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옛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미애는 당신이 요구한 이혼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그의 말에 복잡한 심경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갑자기 이런 곳은 웬일이에요? 그냥 당신과의 마지막인데 제대로 된 곳에서 밥 한번 먹고 싶었어.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나나?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스테이크를 썰었던 날. 갑자기 왜 그런 캐캐묵은 옛날 얘기를 꺼내요? 그때 당신 참 예뻤는데. 물론 지금도 여전히 곱지만. 장미애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것은 자신이었지만 막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의 다정한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당신 정말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솔직하게 말해봐요. 독고탁은 쓸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아프긴 하지. 여기가.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독고탁은 갑자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장미애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미애가 서류를 펼쳐보자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요구했던 이혼 서류에 독고탁이 도장을 찍은 것과 추가로 전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이혼은 내가 요구했지만 재산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평생 당신에게 해준 게 없잖아. 당신이 원했던 이혼,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세. 장미애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돈과 명예밖에 모르던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답지 않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죠. 내 모든 재산은 당신과 우리 세리가 가지게 될 걸세. 나는 빈손으로 떠날 거야. 독고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장미애의 어깨를 살짝 누르고 그대로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충격적인 이별을 겪은 장미애는 텅 빈 호텔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독고탁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펼쳐질 무렵 마침내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독고탁이라는 이름을 본 그녀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그 시각 독고탁은 한강 인근의 어두운 터널 안 자신의 차 안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미애야, 나야. 잘 잤나? 잘 자긴 뭘 잘 자. 당신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 어젯밤 그 서류는 대체 뭐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말 하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야? 당신 혹시 죽으러 가? 장미애의 목소리 끝이 공포로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독고탁의 피식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으러 가는 건 아닌데 살짝 쫄리긴 하다.
장난처럼 던진 그 한마디에 장미애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 세리도 자네가 잘 좀 부탁하네. 내가 못해준 만큼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줘. 무슨 소리야. 왜 자꾸 유언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동안 고마웠다. 미애야. 진심으로. 여보 독고탁.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장미애는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독고탁의 휴대폰은 차갑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떨리는 손으로 급히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야, 빨리 와. 내 아빠가 정말 이상해. 큰일 날 것 같아. 그 시각 독고세리는 아버지로부터 옮긴 음성 메시지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세리야, 아빠다. 아빠가 너한테 참 못된 아빠였지. 내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주지 않고 이 아비 고집만 내세웠어. 정말 미안하다. 세리야, 오범수는 참 좋은 녀석이야. 이 아비가 눈이 멀어서 그걸 몰라봤어. 그 사람과 함께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언제나 아빠의 가장 큰 자랑이었단다. 사랑한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사랑한다. 메시지가 끝나자 세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 말들이 마치 세상과의 마지막을 고하는 유언처럼 들려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엄마 장미애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리야, 아빠가 이상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고 연락이 안 돼. 엄마, 나도 아빠한테서 이상한 메시지 받았어요. 빨리 아빠를 찾아야 해요. 모녀는 각각 다른 곳에서 독고탁을 걱정하며 밤새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완전히 지쳐 절망에 빠져있던 세리는 마지막 희망으로 오범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사라졌어요. 세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범수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독고탁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와 장미애의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듣고 즉시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독고탁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범수로부터 밤새의 상황을 전해 들은 동석과 광숙 역시 자신들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독고탁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모두가 절망감에 휩싸일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의 연락을 받은 장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야, 아빠를 찾았대. 경찰서에서 한강에서 구조돼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신대.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장미애와 세리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범수와 동석, 광숙 역시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한마음으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독고탁은 링거를 맞으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아빠, 여보. 장미애와 세리는 독고탁을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해. 독고탁은 가족들의 눈물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기적인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독고탁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실은 가족의 눈물과 오랜 세월을 돌아 마침내 이루어진 진정한 화해의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실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독고탁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빠, 앞으로는 우리가 항상 옆에 있을 거예요. 다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약속해요. 너희들을 보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가족이라는 단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소중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범수에게도 꼭 사과해야겠어. 내가 그 녀석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지. 괜찮을 거예요. 이해심이 아주 넓고 좋은 분이거든요. 뒤늦게 병원에 온 한동석과 마광숙은 독고탁 가족의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동석은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말에 갑자기 광숙과 자신 사이에도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넌지시 던졌습니다. 광숙 씨, 듣고 보니 우리도 가족이 좀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날 오후 독수리 술도가 광숙을 바라보던 공주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나이도 있는데 분발해서 속도 내라고. 동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속도 낼 게 뭐 있어? 엄만, 공주실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식을 낳아야지, 자식을. 바로 그때 갑자기 광숙이 욱 하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광숙에게로 집중됐습니다. 혹시 임신 아니에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광숙은 예상치 못했던 임신 판정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맞습니다. 현재 임신 6주 정도로 보이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이 나이에. 광숙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오빠,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기쁜 소식 빨리 가족들한테 알려줘야겠어요.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독고세리는
오범수에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님께서 괜찮으셔서. 이제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이제 2번 다시는 절대로 내 손 놓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을 나란히 걸으며 앞으로의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언제쯤 올리는 게 좋을까요? 너무 서두르지는 말고 천천히 준비하자. 아버님께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범수의 배려심 깊은 말에 세리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가족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기 위해 곧장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광숙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술도가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곧이어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요, 형수님? 세상에야, 축하해요. 형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범수가 세리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도 여러분께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세리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정말 드디어 축하한다, 범수야. 술도가에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정말 경사스러운 날이네요. 어서 빨리 잔치를 열어야겠어요. 그간의 깊은 아픔과 지독한 갈등을 이겨낸 이들은 마침내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기쁨을 나눴습니다. 술도가 마당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에요. 우리 모두 이제 행복하기만 해요. 광숙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이들은 희망찬 미래를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